배우 세대가 1만 세대 정도 나와야 되고, 기왕이면 역세권이 더 좋고, 기왕이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저랑 같이 건어물을 하시는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거맨입니다. 마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마트를 오픈할 때 우리들이 몰랐던 사실을 마트의 비밀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네. 이렇게 제가 먼저 촬영 요청하였습니다.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일단은 뭐가 다른지를 좀 먼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트하고 편의점은 가장 큰 차이는 한 번에 내가 장을 볼 수 있느냐 장을 볼 수 없느냐에서 좀 갈리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1차 식품. 1차 식품이라고 하면은 야채, 과일, 정육, 수산 거기서 많이 갈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소형마트 같은 경우는 정육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채를 팔거나 과일을 팔게 된다면 마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육, 수산이 있으면 좀 규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죠. 작은 평수에서는. 그걸 없는 게 이제 편의점을 보시면 돼요. 조금 작은 규모로 들어가서. 1차 식품이 없으면 편의점이다? 네네.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트에도 도시락 같은 거는 다 있죠? 근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사실 마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락이 큰 매력은 없어요. 그러면 마트와 편의점의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1차 식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작은 평수지만 1차 식품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마트가 되겠죠. 그 인테리어 같은 데서의 차이점은 좀 없어요? 인테리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요. 네, 규모의 차이가 있겠죠. 규모의 차이. 네. 평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마트를 창업할 때 우리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마트를 하셨으니까 네네. 최근에 폐업을 하셨죠? 네네, 전 폐업했어요. 네. 마트의 비밀 있죠. 사실 마트를 자리만 잘 잡으면 3대가 먹고 산다고 하고요. 편의점은 아닌가요? 편의점은 아니더라고요. 경쟁점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마트는 진짜 생각을 좀 하고 들어야 돼요. 경쟁점이 있으면은 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면 마트라는 거는 내가 저 마트랑 경쟁하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와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왜냐면 말 그대로 편의점 거리의 편리성 때문에 계속 생기는 거고요. 마트는 사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전단 행사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이 마트에 대한 고정 인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싸네 비싸네 뭐 여러 가지 그 틀을 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규로 마트가 들어오면 좀 힘들죠, 처음에는. 대신 이제 파격적인 전단 행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물류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보통 마트 오픈하는 경우는 내 마진을 깎아서 판매가를 먹여요. 예를 들자면 대파 하나에 400원에 사오고 나는 100원에 팔아버리죠. 쉽게 말하면 미끼 상품을 전단지 제일 앞에다가 놓죠. 그러면 손님들이 대파는 정말 많이 사 먹잖아요. 우리가 전단지 일반적으로 받아볼 때 네네. 맨 앞장에 위쪽으로 네네. 던지기를 하죠.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미끼 상품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신규 마트를 오픈을 해서 경쟁점을 이기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전단 행사 그리고 가격으로 일단은 경쟁력을 죽인다? 그렇죠. 가격으로. 내가 쉽게 하면 뭐 밑가진다고 하죠. 네. 밑가지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서로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고 서로 피해 보는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렇죠. 저는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경쟁이. 서로 경쟁 안 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서로 살도 좋겠는데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문화는 아니고 그렇죠. 서로 죽이기 싸움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피해 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정말로 작은 마트들. 한 30평, 50평 이 정도. 그렇죠. 50평은 그나마 할 만한 게 있어서 괜찮은데 정말 그 밑에는 힘들어 더. 그렇게 마트들이 가격으로 경쟁할 때 우리 편의점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피해 보죠. 당연히 피해 볼 수밖에 없어요. 마트 옆에는 편의점을 창업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피해를 본다는 거지 아예 창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고객의 니즈가 틀리니까. 네, 맞아요. 니즈도 다르고 층도 다르고 게다가 쉽게 거리에 편리성이 있는 거죠. 마트를 내가 뭔가 사고자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캔커피 하나 사러 들어갔어요. 마트에 쭉 들어가서 캔커피 하나 사오진 않아요. 그쵸. 거리의 편리성도 있고요. 실제로 통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마트 옆에 편의점이 잘 된다고 했었어요. 이마트 옆에 작은 편의점이 잘 된다?
이 논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면 맞아요. 확실히 이마트 옆이 유동인구가 많을 거네요. 그렇죠. 네, 유동인구도 많고 이마트에서는 낱개로 안 팔지 않나요? 묶음으로 팔지 않나요? 아니 낱개도 파는데 내가 캔커피를 하나 사기 위해서 몇백 미터 걸어가야죠. 그쵸. 네, 쭉 들어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다. 그렇죠. 하긴 불편하겠다. 네, 그게 진열의 비밀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트를 창업할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 그러면 일단은 마트를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략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행사를 보면은 제일 메인에 1차 식품을 놔요. 근데 1차 식품 중에서 제일 메인이 고기예요. 정육을 넣고요. 앞면에 그 다음에 수산을 넣고요. 그 밑에 1차 식품 야채 과일을 넣어요. 앞면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다 공산품이에요. 네. 왜? 1차 식품이 그만큼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주부들을 꼬셔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무조건 주부예요. 마트는 주부예요. 그래서 그 주부들을 잡기 위해서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삼겹살 100g에 990원. 내가 밑까지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잘 협상만 하면은 거래처랑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야채는 조금 힘들어요. 고기하고 수산은 가능해요. 그런 부분이. 자, 그러면 일단 전단지 짜실 때는 그렇게 짜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마트를 하나 창업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권리금을 줘서 기존의 점포를 인수하기 위해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월세하고 일매출하고는 맞아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 근데 지금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돈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많이. 근데 지금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고 사이트를 보면 이제 안 맞더라고요. 평수와 상관없이 마트는 그냥 매출이 인격이에요. 마트가 월세가 500이면 예전에는 일매출이 500이면은 권리금 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월세가 500이야. 그러면 일매출이 700 정도는 네, 1300이다. 그럼 1500짜리는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예, 인건비도 오르고 뭐 다 오르니까 동일 월세, 동일 일매출로는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가 발달되면서 맞아요. 네.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하니까 이 단가가 공개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고마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하지만 물건 파이만 많아지면은 뭐 충분히 그 극복할 수 있어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매출 500도 훌륭해요. 네, 엄청 훌륭하고 300도 훌륭해요. 대신 내가 몇 인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매출 500만 나와도 어딥니까? 네. 내가 직접 몸으로 떼면은 엄청나게. 월 매출 1억 5천인데. 어이구. 네. 혼자 다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 그렇죠. 일단은 이 마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그 마트 업계의 좀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마트를 창업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준 300평짜리예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트가 300평인데 상권도 좋아요. 근데 신규예요. 그러면 시설비 이런 걸 멋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물건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300평이면 대략 한 3억 5천 정도. 초도 물량을. 네, 초도 물량은 3억 5천에서 부족하죠. 한 5억은 깔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다 공짜로, 무료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입점비를 받아요. 업체마다. 과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자 회사 대리점이나 사실 본사하고 계약할 정도면은 이마트 정도는 대략 계약을 해주고요. 보통 대리점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업사원을 불러요. 과자 회사 영업사원을. 우리 자갈치 얼마 줄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 1,000원이요. 그래요. 그러면 최소 3번 까요. 다시 해오세요. 그러면 800원이 되겠죠. 이 자갈치가.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니네 매대 어디에 쓸래? 우리는 과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POG를 짜놓아요. 걔네가. 입점비를 받아요. 근데 입점비를 물건으로 받습니다. 300평 정도 규모고 상권이 좋은 데는 한 500 정도 깔아줘요. 공짜로. 그래서 대리점마다 매대를 지정해주고 입점비를 받아요. 그 입점비 상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따다다닥 쪼개다 보면 결국은 300평 기준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입점비로 물건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전단지 오픈이니까 전단지 행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신라면 내가 2,000에 팔 건데
1,800원에 줘. 대신 이제 물량이 받쳐줘야 돼,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 쓰실 건가요? 그러면 한 3파레트? 아, 3파레트 갖다가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4파레트. 이렇게 줘. 오케이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전단지에 이제 삽입을 시키겠죠. 신나면 얼마.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초동 물량 자체가 돈을 안 들어요. 그 정도 딜을 할 정도면 네. 상권이 좋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렇죠. 영업사원이 봐도 여기가 장사 잘 되겠다. 그러면은 좀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는 못 한다는 거네요. 네, 안 해줍니다. 네. 좋은 자리면은 네. 월세도 비쌀 거고, 그렇죠. 보증금도 비쌀 거고, 일단은 네. 그런 매장들의 네. 기준. 최소 이 정도 조건은 돼야 공짜로 깔아준다. 입점비로. 네. 당연히 제일 첫 번째는 역세권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 세대가 최소 1만 세대는 나와야 돼요. 네. 상당히 메모대급이죠. 그리고 영업사원들 다 보는 게 뭐냐면 입지 조건이긴 하지만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주차장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영업사원들도 큰 매력을 못 느껴요. 평수는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최소 배우 세대는 역세권이고 1만 세대 정도는 돼야 그 정도 파워는 생겨요. 그렇지 않는 곳도 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의외로 마트가 동네 구석에 있는데도 되게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런 데는 해줘요. 네, 초반에. 근데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려면 한 500평인데 200평 주차장이고, 마트는 300평이고, 입점비를 주고 들어올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장사 잘 된다고 가는 마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돈 안 들이고 창업을 했겠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여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규모 있는 데는 해주긴 해주는데, 근데 웬만한 데는 안 해주려고 하죠. 근데 일매출이 1,000만 나와도 입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수 상관없이 일매출만 일단 나와준다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아직 얼마 일매출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잖아. 네. 창업하는 과정에서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상권 분석을 하는 게 배우 세대가 1만 세대 정도 나와야 되고, 기왕이면 역세권이면 더 좋고, 기왕이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물론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 20평인데 일매출 800을 찍어요. 근데 이거 정말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를 먼저 좀 봐요. 평수가 있어야 그만큼 매출이 나오긴 하거든요. 쇼핑이 편리해져야 되니까.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최소 몇 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150평인데 200평은 나와야 아마 입점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초반에는 입점비를 못 받더라도 매출만 끌어올리면 나중에는 다시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물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역세권에 150평에 네. 배우 세대, 만 세대 정도 되는 그런 네. 매물이 현재 시세로 네. 대략 보증금이 얼마? 제가 조금 훑어보니까 보증금이 1억에 한 월세 한 500에서 800 사이. 그러면 일매출 얼마? 일매출 한 그래도 2천은 나와야겠죠? 2천. 그럼 월세가 상당히 싸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쉽지 않죠. 그 쉬우면은 저도 당장 대출받아서 하죠. 그렇죠. 네. 매우 눈으로 잘 찾아보셔야죠. 네. 권리금을 만약에 준다면 얼마? 권리금 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네. 이 권리금은 조금 다들 민감하시죠. 네. 근데 이제 권리금은 그냥 통상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매출 600이면은 월세가 600이고 일매출 600이면은 대략 한 2억 정도 이제 권리금이 형성이 돼요. 월세 600에 일매출 600이다.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네. 순수익은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면 러프하게. 좀 러프하게 네. 간단하게 이 정도. 한 1,500에서 2,000원 가져가지 않을까요? 네. 괜찮네요. 괜찮죠. 그 정도. 그러면은 네. 그 정도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1억. 네. 그죠? 네. 그리고 권리금 2억?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요새 추세가 보니까 권리금이 많이 다운되긴 했어요. 그렇겠죠. 네, 많이, 생각보다 제가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다운됐어요. 요즘에 마트 매물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이 아니라 마트 매물은 10년 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네, 좋은 자리도 나오고, 신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시키면 이제 사자들이라고 저희 말 사자들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브로커. 그렇죠. 이제 사기꾼. 사기꾼일 수도 있고, 뭐 장사 수완일 수도 있고, 오픈 시켜놓고 권리금 받고 빠지고. 그런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겠죠? 권리금 아니요. 주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제 매출을 최대한 많이 띄워놓고. 뻥튀기 하고 거짓말을 쳐간다. 아니, 거짓말을 안 해요. 어떻게든지 매출을 올려요.
올리긴 올려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예를 들자면 신라면 하나에 100원에 팔고 막 어떻게든지 올려놓고 이게 우리 매출이하고 속이고 권리금 받고 또 다른 데 오픈하고. 그리고 속였다는 거면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매출은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뭐 예를 들자면 1매출 3천을 찍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전단지를 해서 찍었는지 초특가 세일을 해서 했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마트는 초보자들은 손대면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마트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편의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마트가 돈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잘만 운영하면은 네, 물류도 잘 떼오시고 협상 잘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캐셔 잘 뽑으면 돼요. 캐셔가 제일 중요해요. 캐셔가 왜 돈 갖고 날라요? 아니요. 잘하는 캐셔는 일당백이에요 진짜. 어. 네, 정말로 손님한테 친절하고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고 잘하시는 캐셔 한 명 있으면요 진짜 남자 직원 뭐 몇 명 안 부정해요. 캐셔가 돈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정도로 마트에서 캐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네요. 절대적이죠. 네. 캐셔. 하긴 손님들이 또 제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네. 직원이 캐셔니까. 네, 절대적이에요. 네, 캐셔만 잘 뽑아놔도 제가 기업형 마트도 했었잖아요. 본부장 했었는데 캐셔 두 분이 너무 잘하세요. 그게 30명이 쉬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마트를 계산하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캐셔 두 분만 잘하시면은. 잘하는 사람 뽑아서 네. 인건비를 조금 더 챙겨주면서. 근데 저는 그랬죠. 네, 제가 직접 연봉 협상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계속 올려줬어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와서 네. 이 마트가 권리금 장사하기에는 어때요? 괜찮죠. 권리금 장사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편의점보다 괜찮아요? 네, 거래가 조금 더 편의점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허황심도 있어요, 마트는. 어떠냐면, 보통 마트를 내가 인수하고자 하면 100평이에요, 100평. 크잖아요. 내가 여기 사장이야 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경쟁점이 들어와도 이길 수도 있죠. 전단 행사나, 어쨌든 물건 싸게만 파면 돼. 똑같은 상품을 싸게만 파면 되지만. 하지만 편의점은 어쨌든 거리의 편리성하고 상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네. 동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트는.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마트가 훨씬 좋네요. 그렇죠. 근데 죽어나죠. 일단 평수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가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요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요점이요? 편의점은 상권이고 네. 마트는 단가 싸움인가요? 네. 단가와 1차 식품 싸움입니다. 1차. 네. 그러면 1차의 품질과 가격. 네, 맞습니다. 1차 싸움, 1차. 마트는 무조건 1차예요. 누가 1차에 대한 지식이 많냐? 지식이 많냐? 뭐 진열도 잘하고 그렇죠. 품질 좋은 거를 네. 어디서 공수를 해오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큼 싸게 팔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처지는 1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네. 폐기를. 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네, 쉽게 말해서 원가라도 건질려면 고객한테 멘트라도 한번 날려야겠죠. 대파 원래 1,500원인데 지금 원가 세일을 1,000원 날려요. 네. 한번 해주세요, 멘트. 에휴, 아닙니다.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해봤죠. 마이크 이렇게 헤드셋 차고서. 저는 마이크로 안 했어요. 저는 다 소리 지르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하네. 뭐 강원도 절임 배추 얼마 막 다 했죠. 네. 그 멘트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쵸. 효과가 있죠. 네. 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가 있냐면 외국과는 다른 마트 문화가 있어요. 좀 달라요. 마트인데 시장 같은 문화를 되게 좋아하세요. 손님들이.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마트도 보면 시식하고 막 무 던지고 귤 던지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길 했네. 마트의 비밀. 창업 관련해서 오늘 주 관점이 마트 창업하는 비밀이니까. 네. 좀 규모가 있는 마트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임대료 정도만 들어가면 되네요. 네, 만약에 그런 좋은 자리에 있으면 임대료만 보증. 그리고 시설비는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쪽 시설은 네, 신규면은 무조건 이제 새 냉장고가 들어와야겠죠. 그러면은 역세권에 150평에 장비가 시설이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일단 시설, 곤도라, 뭐 수산, 정육과 다 있다 치면은 300평이고요. 2억에서 2억 5천이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정육하고 수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따로 월세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했지만, 업계 비밀입니다, 이거. 네. 원래 마트는 정육에서 월세를 내준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트 매출의 10%가 정육 매출이고요. 5%가 수산 매출이에요. 물론,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겁니다. 근데 좀 잘 되는 데는 18%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월세를 내줘요. 전대차 계약을 써서 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고매출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로 지금 정육한 게 뭐냐면 보증금 5억에 월세 3천. 와. 네. 정육, 그거 조금만. 네. 3평 이 정도만? 이제 3평까지 아니면 좀 더 크죠. 한 5평. 5평 정도가? 네. 5억에 3천? 5억에 월세 3천. 근데 그 마트 월세가 2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노다지도 노다지. 그거는 정육 사장님도 윈이고 그럼 그 정육 사장님은 차라리 딴 데다가 마트 하나 차리시지, 그러면? 매출이 보장이 됐잖아요. 정육이 어. 마진이 높아요. 만약에 보증금 5억에 월 3천이잖아요. 그럼 이 사장님은 그 곱하기 2를 벌어갈 수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다. 그리고 그 마트에서 전단 행사를 한다면은 전단 비용도 또 따로 그 마트 사장한테 줘야 돼요. 정육 사장님. 자기 고기를 실어주니까 중간지.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로 의의 입장이긴 한데 그만큼 정육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수산 같은 경우도 뭐 비싼 데는 뭐 1억에 막 1,000, 2,000도 가는 데도 있어요. 수산 같은. 근데 요새 수산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죠. 잘 되는 데는 8%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정육이 통상적으로 월세를 내준다. 그러면 수산은? 수산은 부수입 개념도 있을 것이고요. 정육 수산 합쳐서 월세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다양하죠. 근데 그는 이제 수수료 퍼센테이지나 거기다가 담배 광고료도 받을 거고. 그렇죠. 담배 광고비도 받고. 그리고 대리점에서 우리 거 많이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라고 해야 될까? 네, 선물도 좀 들어오죠. 뭐 선물 안에 뭐 현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도 네.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요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출이 깡패예요. 마트는. 매출만 높으면은 인건비는 계속 아낄 수도 있어요. 왜? 대리점한테 인건비 네가 부담해. 사람 한 명만 보내줘. 해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럼 그분이 캐셔도 보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아이고. 네. 업체에서. 네네네네. 뭐 여러모로 있어요. 그래가 정말 매출이 깡패라는 소리가. 어차피 자기도 돈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윈윈한 마트의 갑질이 있어요. 사실 이 마트의 갑질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때렸죠. 대형마트가 이 횡포가 너무 심했었죠. 근데 또 어찌면 상생인데 근데 횡포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건질 게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거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런 업체도 있고요. 울며 겨자 먹기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 그렇죠. 이게 울며 겨자 먹기일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있긴 나중에 있어요. 네, 있긴 네. 있어요. 네,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공짜로 돈 안 들이고 마트를 창업할 수가 있다. 상권이 좋은 매장에는 월 매출이 제법 나올 것 같은 매장에는 대리점들에서 네, 네. 뭐 과자, 라면, 네, 잡화, 네, 맞아요. 신선식품, 네, 야채, 과일 네, 맞아요. 다 토도 물량을 깔아준다. 그렇죠. 입점 비용을 상품을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돈을 받으면 리베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는 돈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걸리니까 물건을 깔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돈 안 들이고 마트 창업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어물 얘기해야 되는데 건어물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네.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작가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한번 네. 출연해 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